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티클 한번 설정을 해가지고 이 캔이 가루가 돼서 날아가는 버전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들 모두 삭제를 해줬고요. 여기에서 캔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사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캔을 하나 가져왔고요. 가운데 중심에 좀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중심에 맞춰놨고 이 캔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사라지는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큐브를 하나 불러주시고요. 사이즈를 적당하게 이 캔이 다 가려질 정도의 큐브 사이즈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캔이 이 큐브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한번 보이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해 주시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간격이 좀 안 맞으니까 살짝만 높여 볼게요. 이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으로 이 큐브가 움직이는 설정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초 정도의 I를 눌러서 이 오브젝트를 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0초쯤에 이 큐브를 상단으로 올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큐브가 배치가 됐으면 I를 눌러서 타임라인을 두 개를 점을 찍어줬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럼 이 큐브가 딱 이 캔을 덮어주는 사이즈로 배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이 25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서 큐브가 내려오는 이런 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이제 일반 솔리드로 바꿔줄게요. 타임라인 다시 1로 잡아두고 이 큐브를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subdivision을 줄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여기 왼쪽에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개수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16개 아니면 뭐 20개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칸이 잘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좀 굴곡을 줘 볼게요. 자, 점 모드로 선택을 해주시고 중간중간 선택을 좀 해볼게요. 요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Z를 눌러서 이렇게 파도 치는 웨이브 느낌이 나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요 정도 느낌 살짝만 해줄게요. 이렇게 이 오브젝트가 이 캔을 지나가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을 눌러주신 다음에 불리언을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큐브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름이 헷갈리니까 이 캔 이름을 사과캔, 이 큐브 이름을 큐브 1번, 두 개 다 1번, 1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차이점을 모르겠거든요. 여기에서 이 큐브를 눈을 꺼볼게요. 자, 다시 플레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 큐브가 이 사과 캔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요. 자, 다시 1로 배치를 해주시고 큐브도 다시 눈을 켜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 이 큐브도 하나 복제해주고 이 캔도 하나 복제해줄게요. Shift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ift D 복제 하나 해주시고 ESC 캔도 Shift D 누르고 하나 복제해주시고 ESC. 자, 그러면 같은 위치에 같은 오브젝트가 두 개씩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헷갈리시면은 여기에 이름을 보면은 001이 하나씩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2번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사각캔 1번, 2번, 큐브 1번, 2번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큐브 2번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 2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탭키를 눌러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숫자 1번을 눌러서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이거를 투시 모드로 좀 설정을 할게요. 반대편도 좀 봐야 되거든요. 자, Alt Z를 눌러서 투시 모드로 이렇게 뒤편까지 볼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랫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잘 선택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쭉 해보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선택이 된 것 같으면 이제 이 면을 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Shift D를 눌러서 복제를 하나 해줍니다. 자, 다시 ESC. 그러면 같은 위치에 두 개의 복제물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위치에 생겨서 이게 눈으로는 잘 티가 안 나요. 자, 이제 살짝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G를 눌러서 살짝 간격을 띄워주고요. 이 정도 띄워줬어요. 아주 약간.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오브젝트를 늘려주도록 할게요. 영문 2를 눌러서 쭉 내려줍니다. 이 캔이 가려질 정도까지 내려주시고 S, Z, 0을 눌러서 바닥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자, 이제 큐브 2는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사각캔 2번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큐브 1번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큐브 2번으로 바꿔줄게요. 자, 2번으로 바꿔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눈치챌 수 있게 한번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큐브 2번을 꺼주시고요. 자, 큐브 1번도 꺼줄게요. 그 다음에 사각캔 1번도 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게 다 꺼져 버렸거든요.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은 저희가 약간 간격을 띄어놔서 생겼던 그 공간감에 이 사각캔이 살짝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쭉 봐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게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사각캔이 1번, 2번, 큐브가 1번, 2번 이렇게 총 4개가 생성이 돼야 되고요. 그림을 하나씩 보자면 1번 사각캔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아래에는 남아 있어야 돼요. 위에만 이렇게 쭈르르륵 사라지는 느낌으로 생성이 되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사각캔을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위에도 잘리고 아래도 잘려서 라인으로 남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로 남아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큐브는 위에만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큐브는 위에, 아래, 그리고 약간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큐브,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으면은 아마 저처럼 똑같이 효과가 적용이 됐을 거예요. 이 불리언이 들어간 거는 사각캔 1번과 2번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각캔 1번에는 1번 큐브, 사각캔 2번에는 2번 큐브로 잡아주시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번 큐브 꺼주고요. 자, 그러면 사각캔 2번을 눈을 켜주고 여기에서 파티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캔 2번 클릭, 플러스를 눌러서 파티클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동그라미 원형이 하나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쭈루루루 보다 보면은 여기 두 번째 거 클릭을 해주고 설정을 변경해 줍니다. 자, 여기에 체크박스가 안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줄게요.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요거를 체크를 안 했을 때는 이 노랑 색깔 이 중심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원형이 생성이 되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만든 이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이 원형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르르르 떨어지거든요. 이 와르르르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지 않도록 중력을 제거해 볼게요. 자, 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시다 보면은 여기에 중력을 0으로 설정할게요. 그럼 이제 이 원형이 와르르르 떨어지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몽실몽실 거리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체크를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 원형이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이 33초를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을 설정해 줄게요. 33. 자, 32로 설정할게요. 캔이 어디에서 사라지는지 그것도 한번 봐볼게요. 자, 쭉 보다 보면은 여기서 사라지고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지점이 거기서 생기기 전에 64로 설정을 할게요. 끝나는 건 64.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뭔가 회오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적용이 됐는데 이 오브젝트가 바람에 날아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윈드를 추가해서 넣어줍니다. 어느 방향으로 불 건지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느낌으로 배치를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강도를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세기를 30 정도로. 너무 센가? 일단 한번 날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저렇게 날아가네요, 지금. 이렇게 너무 일자로 날아가니까 이 부분에도 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도 역시 한 30 정도, 이것도 한 20 정도 설정을 해볼게요. 너무 뭉쳐서 날아가니까 다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제 지금 이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형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을 추가해서 3면으로 제작을 할게요. 자, 이 콘을 왼쪽으로 살짝 빼두고요. 자, 이 캔을 선택을 해서 이 콘의 형태를 바꿔줄게요. 렌더에 가시면 여기에서 오브젝트 선택으로 바꿔주시고 이 오브젝트를 콘으로 할 거다 하고 이제 콘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콘 형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콘이 휘리릭 날아가죠? 자, 콘이 휘리리릭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정은 대충 다 한 것 같거든요. 이제 조명이랑 바닥을 좀 설치해 볼게요. 자, 대충 이런 느낌. 자, 바닥을 좀 깔아주고 카메라를 한번 봐볼게요. 카메라도 하나 추가해 줄게요. 자, 일단 캔이 나올 정도의 위치로 잡아주고 뒤편도 올려줄게요. 바닥의 색깔을
약간 이런 주황 계열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카메라 사이클 모드 설정해주고 출력 퀄리티도 저는 10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요 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고, 자, 저희 영상으로 출력을 할 거니까 경로 설정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게 사라지니까 27초부터, 자, 여기에서 다 사라지니까 75초까지만 렌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렌더링 저희가 이거를 1000개로 설정을 했는데 이거를 15,000개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좀 개수를 늘려서. 자,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제 또 랜덤으로 얘가 좀 각도가 돌아가게끔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로테이션이 있는데 이 로테이션을 0.4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명이 너무 어둡거든요. 이 부분도 밝게 좀 수정을 해볼게요.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오브젝트 봐볼게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걸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 사각형이 카메라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엔 눈만 꺼지고 카메라를 안 꺼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꺼주세요. 자, 다시 한번 렌더링. 자, 그러면 저는 퀄리티를 속도를 위해서 10 정도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원하시면은 퀄리티를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